여기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제국주의, 열강. 제국주의를 하는 강한 나라들을 열강이라고 표현하고 이들은 돈도 많고 군사력도 좋기 때문에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여기 깔려있는 사상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 진화론, 두 번째 백인 우월주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 진화론은 우리 진화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는 거. 원래 생물학에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거죠.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사회에다가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는 진화가 덜 된 나라고 강한 나라는 진화가 많이 된 나라다. 그래서 진화가 많이 된 나라가 진화가 덜 된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은, 즉 식민지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은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렇게 쓰였다고 하죠. 핵심 논리가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적자 생존. 적자란 말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약육강식. 약한 것은 고기고 강한 것은 먹는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자를 식민지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예요. 이것이 사회 진화론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과서 빠졌는데 백인 우월주의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요 사람과 요 사람은 백인입니다. 요 위쪽은 어떤 문명국이라는 뜻인데 문명국으로 백인들이 보다시피 흑인이나 황인종 같은 유색 인종을 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백인들은 지들 스스로 유색 인종을 문명화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숙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죠. 졸라 뭐라 그럴까, 되게 거만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이 제국주의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점 식민지를 많이 획득을 하는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유럽 국가에서 주로 제국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요 애들이 아프리카를 먹었고 아라비아 반도, 인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청나라하고 여기 일본 요 두 나라 사이에 낀 우리나라도 있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청나라하고 일본의 서양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청과 일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이 아래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나라부터 볼게요. 청나라는 영국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두 번의 아편 전쟁. 아편이 뭔지 아나요? 아편 전쟁을 두 번 했는데 아편은 마약이에요. 요거를 소개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하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광저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저우. 광저우에서만 외국인들하고 무역을 했었어요. 여기만 오픈시킨 거지. 이것을 공행무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 애들이 와서 무역을 하는데 청나라의 물건이 엄청 인기가 많아요. 뭐가 인기 많았냐면은 도자기라든지 차, 비단 이런 것들이 영국 애들이 이거 보면은 오줌 쌉니다. 그래서 영국 애들이 그 당시 결제 수단이었던 은이 청나라로 쪽쪽쪽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영국이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이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키웁니다. 그래서 요 아편을 청나라에 몰래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은이 원래 청으로 들어가던 것이 영국으로 다시 쪽쪽쪽 빨리기 시작하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은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아편 마약이 청나라에 들어오면서 청나라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잖아요. 요걸 계기로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전쟁을 아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편이 매개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무참하게 영국이 친구였던 프랑스한테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한 번쯤 들어봤을 난징 조약, 뭐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있는데 여기 상징적으로 난징 조약 하나만 준비해봤어요. 일단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철선이죠. 영국과 프랑스는 철로 만든 선인데 청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목선입니다. 나무로 만든 선. 그래서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청나라가 패하게 되고 난징에서 조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목적은, 영국과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 국가의 목적은 항구를 열어서 무역하자 이거예요. 자기네가 찍어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항구를 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 항구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홍콩이 영국에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홍콩에 가면은 영어도 잘하고 영국식 스타일의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난징 조약을 계기로 영국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돌려받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공행무역을 폐지하고 광저우에서만 할 수 있었던 공행무역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 한마디로 문을 많이 열고 무역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난징조약으로 아시아의 최강국이었던 청나라가 역시 거의 반식민지가 되게 되죠. 일본을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로도 미국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등장해서 무역을 하자고 해요. 하지만 일본이 문을 열지 않고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자 미국이 대포를 쏴가지고 일본을 함락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원래 일본은 네덜란드하고 청나라 상인들한테만 나가사키에서만 무역을 허용했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등장해서 대포를 쏘가면서 무력으로 개항을 하게 되죠. 개항이란 말은 항구를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를 그림으로 남겨놓은 건데 여기가 요코하마 항인데 요코하마 항에 미국 애들이 들어오고 일본 애들이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항을 계기로 일본이 미국한테 문을 열었는데 그때 체결한 조약이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세계사에 배우기 때문에 간략히 생각하고 미일소 통상조약 하나만 볼게요. 여기도 똑같아요. 항구 5개를 열어라. 그리고 관세를 협의해라. 미국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해라. 영사재판권은 일본 땅에서 미국인이 죄를 져도 일본이 아닌 미국이 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을 위한 불평등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공통점은 아까 난징조약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항구 열고 무역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열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자꾸 식민지를 많이 먹는 이유는 자기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청과 우리 옆에 동생이었던 일본도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당했고 일본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이때 우리나라는 이제 선택지가 2개죠. 문을 열고 무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역시 바퀴로 날리면서 거절을 하든지. 이때 등장한 왕이 우리는 고종이었어요. 근데 고종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고종의 아버지였던 우리 앞서 배웠던 흥선대원군이 이 당시 때 권력자였습니다. 대원군의 선택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었어요. 쉽게 표현해서 꺼지세요 요거였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통상이란 말은 이제 무역을 하고 교류하자라는 건데 이걸 거부했다. 꺼지세요 요거이죠. 그래서 서양하고 침략을 하게 되면서 서양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5번의 충돌입니다. 병인박해, 그 다음에 병인양요, 그 다음에 제너럴 시어머로 사건,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요 5개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병인박해부터 볼게요. 박해란 말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끝까지 신념을 고수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신부님과 프랑스 천주교 신자들을 죽여버리게 되는데 이걸 병인박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양선이 출몰하면서 서양 애들이 무역하자라고 합니다. 이양선이란 말 앞에 배웠죠. 요게 그 당시 이양선으로 불리던 배인데 이상한 모양의 배란 뜻이에요. 이상한 모양의 배. 우리 전통 배랑 다르게 철로 되어 있고 대포도 달려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오면서 우리나라에 무역을 하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죠. 그리고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요 부분이 연해주거든요. 이 연해주가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이것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여기를 갑자기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랑 보는 것처럼 어때요? 국경이 맞닿아 있죠. 이때 흥선대원군이 무지 긴장합니다. 당황한 얼굴이에요.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 세력들을 끌어들입니다. 프랑스 신부님이 우리나라 이때 들어와 있던 걸 알고서 접근해가지고 이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시키려고 했었었죠.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파큐 한번 먹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지만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흥선대원군이 곤경에 처합니다. 러시아를 막으려고 프랑스 세력들을 끌어들였는데 소문이 나.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라고. 그 당시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프랑스를 천주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 제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공경에 처하게 되고 천주교가 제사를 금지시키면서 천주교를 금지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양선이 출몰해서 무역하자 그래. 프랑스를 끌어들이려다가 실패했어. 또 천주교 금지 여론이 강화되면서 본보기로 프랑스 신부님과 우리나라 신자들을 몇천 명을 죽여버리는데 이것을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부님이 죽었어요. 이걸 계기로 안 그래도 프랑스는 우리나라 통상을 하고 싶었는데 병인박해로 구실로 쳐들어옵니다. 어딜 쳐들어오냐면 강화도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문수산성에서 우리 한성군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맞서 싸워서 격퇴를 시키게 되죠. 근데 프랑스 애들이 이때 도망가면서 뭘 훔쳐갔어요. 외규장각 도서. 우리 규장각이란 표현은 앞서 배웠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에 뛰어난 왕이었던 정조가 만든 도서관이었었죠. 근데 외규장각, 바깥 외자 써서 궁궐 바깥에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뒀었거든요. 왕실 도서관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의궤라는 게 있습니다. 요 그림 볼게요. 외규장각에 있었던 의궤라는 건데, 의궤는 국가의 큰 행사를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대해서 잘 보면은 아주 신기하게 그 당시 행사를 그대로 그림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랑스군이 약탈해 갔대요. 어떤 사건 당시? 병인양요죠. 그래서 외교장각 의궤인데, 이것이 프랑스에 유학 갔던 우리 어떤 여성 학자가 이것을 도서관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얘기를 해서 우리 정부가 이거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5년마다 갱신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거, 병인양요 때, 양요란 말이 서양 놈들의 깝침이라는 뜻이에요. 병인년에 프랑스의 깝침,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 의궤가 빼앗겼지만 지금은 돌아와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이건 미국 상선, 무역선인데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요구하게 돼요. 그 당시 평양의 책임자가 박규수였는데 정중히 대우를 해줍니다. 치킨도 잡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지만 미국 상인들이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피웁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던 사또랑 백성들이 이 제너럴 셔머너를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이걸 계기로 미국이 또 쳐들어오게 된 것이 신미양요. 근데 신미양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도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돼요. 남영군 묘가 누구냐면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아빠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왕의 할아버지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돼요. 이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 했던 이유는 우리 조선이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조상의 무덤 같은 거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걸 알고 이 남영군 묘에서 남영군의 뼈를 취해서 무역을 하자라고 협박하려고 했는데 도굴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무덤을 파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걸 계기로 오페르트를 비롯한 서양에 대한 애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아지게 돼요. 그 찰나에 신미양요 때 미국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때 광성보에서 어제현 장군이 맞서 싸우는데 전멸합니다. 전멸. 이때 기록을 보면은 우리 조선 군들이 치열하게 싸웠대요. 총칼이 없으면 모래라도 들고 뿌릴 정도로 끝까지 항전하면서 전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눈에 인상이 깊었는지 미국 애들이 다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승리를 했는데 미국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기다렸는데 흥선대원군이 답이 없어. 무역을 하자라고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답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게 되고, 근데 미국이 갈 때 얘네도 그냥 가진 않았어요. 뭘 훔쳐갑니다. 어제현 장군이 아까 전세에 있었잖아요. 어제현 장군의 숫자기를 가져갑니다. 수란 말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수,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숫자인데 장군 숫자예요. 장군을 뜻하는 사령관 깃발이라고 보면 돼요. 이 깃발을 미국 애들이 가져갔고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역시 이것도 우리나라의 반환이 되어서 장기 대여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현 장군의 깃발을 얘네 가져갔었다라는 거. 이 신미양요 아주 처절하게 전멸했지만 싸운 것을 묘사한 것이 우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첫 장면이 요 신미양요 장면이죠. 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근데
이 병인양요랑 신미양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강화도에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강화도. 왜 강화도인지 아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지도를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도가 여기 서울이죠. 근데 문제는 강화도가 요쯤에 이렇게 있어. 그리고 물이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돼 있어 한강을 타고 서울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쳐들어올 때 경로로 이렇게 돼요. 외국의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서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강화도 앞을 지나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강화도에서는 여기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도에 해군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신, 병인양요, 신미양요 공통점이 다 어디다? 강화도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도에 대포 있는 모습인데 실제 지금도 강화도 가면 요거 복원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병인양요랑 신미양요 병신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한강을 지키는 서울을 지키는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쌤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요거를 쌤이 정리한 표가 있어서 그거 재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통상 무역을 거절했다. 배경은 서양 세력들이 동쪽으로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서세 동점. 그래서 청나라는 영국에 아편 전쟁으로 개항당했고 일본은 미국에 당했죠. 이때 조선 같은 경우 분위기가 이양선이 출몰해서 통상을 요구하고 천주교가 확산되고 있고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어서 흥선대원군이 오줌 싸고 있었죠. 이러한 찰나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병인 박해. 병인년에 천주교 신자들 죽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랑 관련돼 있죠. 천주교 신자 프랑스 신부랑 조선인 8천여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 미국과 관련돼 있죠. 미국 배의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서 오다가 깝치다가 박규수에 의해서 불에 타서 죽은 사건. 그 다음에 병인양요. 병인양요는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었죠. 프랑스랑 관련돼 있고 프랑스가 강화도를 쳐들어온 거고 양원수가 정족산성,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무찌르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도망가면서 외교장각에 있던 도서를 훔쳐갔는데 대표적인 게 의기계이고 지금 돌려받아줬다. 그 다음에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도굴 사건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근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충남 덕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쳐들어왔는데 이것을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미국과 관련돼 있고 전투가 벌어지고 역시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광성부에서 어제현 장군이 싸웠지만 전멸했다라는 거. 미국이 장군 깃발을 훔쳐가서 지금은 돌려받았다라는 거. 이 일이 끝나고 척하비를 흥선대원군이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즉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화의를 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파큐를 날려라. 그래서 적에 대한 강대한 파큐의 의지를 보였던 것이 척하비입니다. 전국 곳곳에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잘 흐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쌤은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이 지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가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앞에 강화도가 있고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화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순서 통상수교 거부정식 요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병신 구별하는 거, 병인양요, 신미양요 구별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어요. BJ 보스. 선생님이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병준이거든. 이 병준 선생님인데 보스 기질이 강합니다. 잘하셔요. 그래서 병준이는 보스였다. 아니면 BJ 보스.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아니면 그냥 앞대가리 따서 병제, 병오, 신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척하비. 병제, 병오신, 척하비. 근데 선생님은 그냥 병준이는 보스였다. BJ는 보스였다.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서울에 가면 양정고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문을 되게 잘한대요. 양정고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양헌수 장군 정족산성에서 싸웠다. 한성근 장군 문수산성에서 싸웠다. 그 다음에 미국 신미 양요 광성보 어제현 장군
선생님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양정곤은 한문을 잘한다. 양언수 장군이 정족산성에 써왔고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 써왔다.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이죠. 미미광어, 광어 되게 맛있죠. 우럭의 친구 광어, 미미광어. 그래서 미국 신미양요, 광성보 어재현,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순서 BJ는 보스였다. 양정곤은 한문을 잘한다. 미미광어. 이렇게만 외우면은 오늘 배운 거 다 끝납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전쟁, 프랑스 신부님이 죽었네요. 이 전쟁은 프랑스 신부가 죽은 거, 이거 자체는 병인, 박해에 대한 설명이죠.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전쟁은 뭐였어요? 병인 양요였었죠. 그래서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 병인 양요 5번이네요. 아까 뭐라고 우리 공부했었어요. 양정곤은 뭘 잘한다? 한문을 잘한다. 그래서 양언수 정족산건, 양언수 정족산성, 그다음에 한성근 문수산성.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사건 직후에 척합의가 세워진 거 뭐였어요? 아까 BJ 보스 척합의였었죠. 척합의 직전에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병인 박해가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아니죠.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이 전쟁이 터진 거죠.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되었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조선 후기 일어난 반란이 있었죠. 홍경래난, 임슬 농민 봉기.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운요 사건입니다. 일본이 조작한 운요 사건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돼요. 척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미양요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었다? 아니죠. 신미양요가 일어나고 척합의가 세워진 거죠. 틀렸고, 서양 세력을 배척하자는 글귀가 있었다. 그렇죠. 그들과 손잡으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오페르트의 남영건묘 도굴 사건 직후에 건립되었다. 오페르트 직후에는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틀렸네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웠다. 신미양요 끝나고 외세를 배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운 게 맞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